그냥 앞뒤 없이 확고하게 '우리나라의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 MBC가 대구 서문시장에 가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이렇게 취재한 음 거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어 "세상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안 된다. 한나라 한민족이니까 한 가지 의견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치인들이 다투면 안 된다는 게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으면 내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인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멀리 있고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인지를 잠깐 보시는 걸 통해서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 국민당 찍어줘야 돼. 불쌍하잖아. 왜 불쌍하죠? 야당에서 하도 지랄하니까 불쌍하나 정치를 해물어. 나는 윤석열 대통령 나쁘다 설 안 해. 일하도록 만들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발목을 딱 잡으시니까 꼼짝거리지 뭐 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선에서는 한덕수 총무님 소신하시고 지금도 차분하게 잘 하시니까 그분이 제일 신뢰가 갑니다. 이재명 같은 분 범죄자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 바라는 점은 경제 살리는 거, 또 범죄자 좀 없애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파가 없어야 된다는 거. 한나라의 한민족인데 우파 좌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같은 그런 범죄자나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나오는 사람 모르겠는데 한덕수 그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신뢰가 가해. 공수처도 없앤다. 그다음에 헌재도 없앤다. 신뢰 없는 거 다 없앤다 하시고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선 주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으신 분은 사법 리스크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대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무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대구 계신 분들이 일단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조사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전국적으로 제일 우세한 데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가사노동 분담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고, 그리고 위계 질서에 대한 복종 그런 것들이 그런 의식이 가장 심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계신 분들이 특히 인제 정치적으로 좀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보면은 그건 극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왕당파, 왕조 시대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시민 의식이 없는 신민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요? 그게 인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홍준표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시장으로 뽑혀도 가장 극우적 언동을 하는 정광훈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힘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까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광훈은 왕조 시대에 귀족으로 쳐줄 만한 지금 스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을 보자면 그냥 극우가 아니라 왕당파 극우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제가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게 들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대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만 해도 가장 독재에 저항하고, 그전까지도 동방의 모스크바라 그래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졌던 데가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의 그런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다는 자기 친형 박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상희 씨가 대구 폭동 이럴 때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뒤에, 박정희가 옛날에 남노당에 가입했었다,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잘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원래 인제 전형적인 친일 군인이었다가 형한테 감화를 받았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제일 걱정했던 게 미국이 자기를 지지해 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권력이고 뭐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북에서 그 박상희 씨 친구인 황태성이라는 사람을 남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황태성 그 간첩 사건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그때 그 황태성이 박정희를 만나려고 연락을 하거든요. 그때 그 황태성 씨를 만날 것처럼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박정희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게 인제 자기의 어떤 좌익 경력 이런 것들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심하게 그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인제 그 극명하게 드러난 게 인혁당 사건이었고 그 인혁당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 그 고문당해 가지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그러고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인혁당 사건이 있고 나서 당시에 그때 인제 돌아가신 분들이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젊은 지식인들이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어찌 보면은 인제 그렇게 그 희생을 당하고 나서 인제 공포가 지배를 한 거죠. 대구나 경북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형이 되고 빨갱이로 몰리는 걸 보면서 그 '내가 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은 걸로 어필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얘기나 이런 것들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인제 굉장히 꺼리게 됐고 그 이후에 인제 박정희가 그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호상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뭐 신라 왕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게 박정희다. 전라도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다. 인정할 수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다니는 게 이효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하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또 그 신부가 돼 가지고 대구 대교구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향 뭐 그다음에 인제 전두환 노태우가 또 연이어 쿠데타 세력으로서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공고 뭐 경북고 출신으로 인제 쭉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이끌어 왔는데 그것을 부정당했다라는 일종의 피해 의식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정희가 일군 어떤 그 산업화의 혜택을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제 개발이 안 되고 농촌 지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으로 상경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상도 지역은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면서 살아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이 호남보다는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그냥 쭉 사는 분들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 안에서 인제 권력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서가 이상하게 퇴행적으로 굳어지는 쭉 하면 정규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광주와 대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느냐. 광주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인들을 반드시 그 선거에서 낙선시킨다. 근데 대구는 그게 아니고 대구 경북은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을 그냥 맹종한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음 공천을 받고 뭐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그 지역에서 뭔가 성과를 얻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실세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누군가 해 가지고 뭐 명태균이 같은 사람 찾아다니고 건진법사 찾아다니고 뭐 저기 윤한홍이 찾아다니고 뭐 권성동이 연락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정당 자체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분들 중에도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에 또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거기서 많이 애쓰고 고생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대구의 민주 시민분들께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민주주의의 정신을 전파하려고 애쓰시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